오늘은 두 번째 패턴, 관찰자 패턴에 대해서, observer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bserver 패턴은 객체가 관심 있어야 하는 사건의 발생을 알려줘야 할 때, 관찰하는 객체가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동적이라보다는 자동적으로 통보해 주기를, 그런 통보를 받는 그런 방식이 관찰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관계에서는 관찰자 패턴을 쓰지 않고요. 1대 다 관계를 맺어야 될 때 관찰자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이 있고, 대상, 여기 대상이 있고, 얘에 궁금해하는 관찰자들이 여러 명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러면 여기 있는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 이쪽에서 만약 그걸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얘가 계속 가서 뭐 1초에 한 번씩이든 뭐 10초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새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들은 대상한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비싼 거,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런 형태를 쓰는 거를. 여러분이 쓰는 서비스 중에 푸시?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런 거죠. 페이스북도 내가 글을 올리면 나의 친구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동 알림 통보가 되는 거죠. 또 RSS 피드 같이 웹페이지에 RSS 뭔지 아시죠? RSS. 그래서 여기 피드를, 새로운 뉴스들이 올라오면은 그 RSS를 등록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알림이 와요. 새로운 뭐 뉴스가 떴다. 그런 거,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GUI 프로그램 할 때에도 1대 다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많이 구현하겠죠. 우리가 GUI에서 버튼이 있어요. OK. 그럼 얘를 눌렀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매번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눌러졌을 때 통보를 해주죠. 그런 형태가 관찰자 패턴이 되겠고, 이 관찰자 패턴은 나중에 MVC라고 하는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들 들어봤죠? MVC. 모델 뷰 컨트롤. 그래서 우리가 큰 응용 만들 때 모델 뷰 컨트롤, 데이터, 또 데이터와 관련된 로직, 뷰는 화면, 요거는 상호작용 하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화면들은 이 데이터가 변했을 때 자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과 뷰는, 또 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 모델에 관심 있어 하는 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주로 내부적으로 MVC 패턴은 내부적으로 오브저버 패턴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MVC 패턴을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그래요. 컴파운드 패턴이라는 거는 하나의 패턴으로 구성된 패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들이 모아져서 큰 패턴을 이루는 것을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VC는 내부적으로 오브저버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델과 뷰 사이에. 그래서 이 패턴이 오브저버 패턴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 교재에서 스트래티지 패턴을, 전략 패턴을 쓴 것은 조금 패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좀 색다른,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패턴을 딱 어렵지 않은 패턴을 소개하는 패턴이었다고 하면, 요 두 번째 패턴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를 소개하는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써왔던 서비스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이거를 써왔을 수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서 물어보는 형태로는 프로그래밍을 거의 안 할 겁니다. 바뀌었을 때 통보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살펴보면은 날씨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날씨. 그래서 습도, 온도, 기압 세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있어요. 수집하는 곳이 있고, 그 수집에서 새로운 정보가 발생될 때마다 이거에 관심 있는 애들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찰 대상, 얘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이 관찰자들이 되겠고, 관찰 대상이 이 웨더 데이터 객체가 됩니다. 요 자체는 의미가 없고, 요거랑 요거의 관계. 그런데 이 응용은 이렇게 현재 날씨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것 말고 다양한 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치들, 출력 장치를 지원해야 된다. 다양한 출력 장치를.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 말고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요 measurement change라는 메소드가 웨더 데이터 객체에서 measurement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 웨더 데이터에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장치한테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된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줘야 돼요. 현재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는 뭐 상관없고, 수집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치고, measurement change라는 메소드가 불려졌을 때 요 웨더 데이터에 관심 있어 하는 객체들이 자동적으로 통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easurement change라는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약 구현했다 라고 하면, 이 구현의 문제점이 뭘까? 이 책에서 지난번 예제처럼 이렇게 6개 주고, 뭐가 문제냐? 첫 번째, concrete implementation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update 메소드를 부르고 있죠. 얘네는 구체적인 타입이에요. 현재 날씨를 하나 준 거, 여러 가지 세 종류의 장치가 있는데, 걔네들을 직접적으로 멤버로 유지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장치를 또 관찰자로 두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멤버가 하나 늘어나야 되고, 여기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멤버의 개수를 늘리고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상화가 안 돼 있고 구체적인 코드, 타입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두 번째도 같은 문제죠. 새로운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면 여기 한 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네들 말고. 또 이런 거를 2개 유지한다. 그러면 얘도 또 늘어나야 돼요. current condition display 1, current display 2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 시간에 추가할 수가 없다. 추가할 수 없다. 실행 시간에 추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행 시간에 추가해야 된다. 이 실행 시간에 추가해야 된다는 거의 답은
전략 패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실행 시간에 뭔가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추가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면 실행 시간에 추가할 수 있죠? has의 관계로 모델링하면 돼요. 그렇죠? has의 관계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has의 관계로 장치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목록에 새로운 거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 바뀌는 부분,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상화를 잘 안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나왔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그 요소들 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뀔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겠고,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추상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세 개,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장치가 늘어나고 줄어들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게 설계된, 구현된 코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관찰자 패턴을 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 패턴을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봐서 그런데 RSS 피드 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퍼블리셔라는 개념, 관찰 대상을 우리가 퍼블리셔라고 하고 이 관찰자들을 서브스크라이버라고도 해요. 용어로. 보통 지금 책에서는 이쪽을 subject, observer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말로는 publisher, subscriber, observer. 얘네들이 observer들이죠. 그럼 얘는 뭐냐? subject.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문사는 신문을 발행하는데 고객은 새롭게 발행될 때마다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구독을 해야 돼요. 구독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죠. 그럼 이 사람은 데이터를 못 받아보는 거예요. 새로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구독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하면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다. 누구나 구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대 다 관계로 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명 1대1인데 나중에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유연하게 코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observer 패턴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1대1인데 먼 미래에도 계속 1대1일 것 같아. 그럼 굳이 관찰자 패턴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1대1이라도 조만간에 얘가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observer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의 추가가 유연하게 쉽게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갱어4가 정의한 그 패턴의 정의는 one to many. 1대 다관계다. 그래서 한 객체의 상태가 변했을 때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객체한테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패턴이 observer 패턴이다. 그래서 자동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10초마다 물어보는 방식, 그거를 폴링이라고 그래요. 폴링. 폴링? 푸시. 이쪽에 푸시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반대 개념으로. 근데 여기 보면 푸시풀이라는 개념이 또 섞여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푸시. 이 폴링의 반대 개념으로 푸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폴링. 폴링이라는 건 그렇게 계속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0초마다. 그래서 그 패턴의 관계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서브젝트가 갖춰야 될 인터페이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관찰자들을 등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록된 관찰자들을 필요하면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notify observers. 그래서 관찰자 모든 애들한테 그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알려주기 위한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이 notify observers는 여기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밖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불러. 근데 그것도 이 바뀌는 요거가 실행되는 주체는 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얘 자체가 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notify observer에서는 모든 여기에 유지되고 있는 observer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observer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 메소드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subject는 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observer들에 대해서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업데이트 메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다. observer들은. observer들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이런 말도 다른 말로도 producer, consumer 뭐 이런 얘기도 써요. 이 말이 좀 더 되고 책에서는 패턴 설명할 땐 이 패턴 자체가 observer이기 때문에 요 용어를 많이 써요. 패턴을 설명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적으로 좀 생각할 때는 요 말이 또 하기도 해요. 이 observer들이 여러 개의 서브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observer는 자신이 등록한 서브젝트를 멤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은 뭐고 아니면 또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점은 뭐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 위든 여기든 여기에 서브젝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멤버로.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없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은 이걸 없었을 때는 이게 없었을 때는 옵서버들은 서브젝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업데이트 메소드에 따라서 좀 또 달라지긴 하는데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서브젝트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옵서버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없어요. 얘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 등록하는 거는 이 옵서버 자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뭔가 프로그래머들 그 개발할 때 어떤 다른 곳에서 얘한테 등록시킬 수 있는데 얘를 얘한테 등록한다고 해서 얘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를 유지하면은 이제 그런 의존 관계가 더 타이트해진다 그러죠. 타이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터랙션 하더라도 의존 관계는 루슬리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위 타입에 의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콘크리트 서브젝트를 갖고 있으면 더 나쁜 거죠. 그렇죠?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서브젝트 아니야. 그냥 서브젝트 저 인터페이스 갖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필요할 때 구독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리무브 하는 거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응용해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려는데 옵서 패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판단이 섰어요. 근데 그 판단이 쓰고 나서는 그러면 이 관찰자들을 여기에 등록할 때 그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고 나중에 그 등록을 해제하는 주체는 누굴까? 얘네들이 스스로 해야 되면은 멤버를 유지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굳이 멤버를 그걸 가지고 있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안 시켜주는 게 안 시키고도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와 클래스, 객체들과 관계 맺을 때 안 맺어주는 게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Y는 그 등록 해제, 구독 해제를 언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요걸 여기다가 유지할 수 있다. 콘크리트 오브저버의 그 서브젝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강조한 게 그겁니다. 서로 상호작용한 애들끼리 루스리 커플드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게 하라는 거고, 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것은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도록 만들면은 타이트한 커플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더라도 어떻게? 추상 타입에 의존하도록 하고, 아니면 아예 추상 타입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데도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서브젝트는 옵저버 인터페이스만 알면 되지 얘를 알 필요는 없어요. 얘도 만약에 얘를 유지해야 되면 얘를 유지하기보다는 요 인터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언제 써먹는다? 레지스터 리무브 하는 거를 얘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관찰자가 필요할 것 같은 뭘 넘겨줘요? 데이터를 직접 넘겨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업데이트에서 요 업데이트에 얘가 그냥 업데이트만 있으면 이 업데이트가 불러주면 아 지금 바뀐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는 첫 번째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업데이트가 불러진 순간 모두 같이 줘요. 바뀐 데이터를 같이 주는 거예요. 바뀐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과연 바람직한가? 변경된 소지는 없나? 물론 변경된 소지는 있죠. 웨더 데이터가 더 많은 정보를 또 수집해서 더 많은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 말고 또 다른 정보를 여기다 줄 수도 있어요. 날씨 중에 무슨 정보가 또 있냐? 모르겠네. 강수량?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만약 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요것만 필요할 수도 있고 요 두 개만 필요하고 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온도, 습도만 필요한 애가 있고 이거 뭐야? 기압? 기압은 필요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놓는다는 건 모든 애들이 이 세 개가 다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세 개니까 네가 필요하든 아니든 다 줄 테니까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마.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서브젝트 임플리멘트하는 관찰 대상이 되겠죠. 그럼 관찰 대상은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걸로 관찰자들을 유지해야 되겠죠. 리스트. 근데 만약에 이 애드 할 때, 레지스터 할 때
add나 register나 add 할 때 중복 검사를 해야 돼. 즉 똑같은 애가 여러 번 추가되면 곤란해. 왜? 여러 번 통보될 수 있으니까 같은 데이터가.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array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시면 돼? set 같은 자료 구조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즉, 요 array 리스트 관찰자들, 이 관찰 대상은 관찰자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네들에게 어떤 식으로 통보하는지에 따라서는 또 특성에 따라서는 다양한 자료 구조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양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리스트 구조로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중복 같은 게 필요 없으면 셋 만들어도 됐고 셋이 편할 수도 있고요. 또 통보되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통보되고 뭐 한 100개 있는데 누구부터 줄 거냐. 뭐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순서를 결정하는 어떤 프라이어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프라이어티가 있을 때면은 프라이어티 큐로 유지해 놓는 게 이 업데이트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무브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혹시 이 리무브가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뭐가 구현되어 있어야 될까? 자바에서는. 이 리무브가 내부적으로 뭘 써서 리무브 할까? 리스트에서 리무브 해야 돼. 셋은 좀, 셋도 마찬가지. 셋에서 리무브 한다든지, 뭐, 큐엔 리무브가 있나? 하여튼, 리무브를 한다 치면, 리무브 할 땐 어떻게 해서 리무브 해요? 지우고자 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지. 찾아야 되지. 지워야 될 대상이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리무브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메소드를 써서 리무브 할까? 뭐가 필요해요? contain? 좀 정확한 표현하면은 equals 메소드 쓸 거예요. 그쵸? 자바에서는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할 때 뭘 이용해요? equals를 이용하겠죠. equals는 오브젝트에 이제 자바에서는 개국되게 오브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equals 메소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는 그 자료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반복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보면서 equals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equals에 같은 게 있으면 걔를 어떻게 지워주겠지. 그러니까 요 코드가 잘 동작하려 그러면은 뭘 만들어줘야 돼요? 옵서버에 equals를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구현했다가 테스트할 때 만들면 잘 되네, 잘 지워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마 같은 응용에서 같은 주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소 갖고 비교하다 보니까 똑같은 주소를 해서 지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큰 응용이 되고 막 복잡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자료 구조 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무조건 관찰자라고 해서 C++은 벡터 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여러 개 유지한 거에 대해서 중복이 필요하냐 안 하냐, 중복이 필요하냐 안 하냐, 또 그것들을 접근할 때 어떤 접근하는 거에 순서가 있냐 없냐, 그에 따라서는 자료 구조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은 내가 스스로 뭔가 특별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진행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반복문 써서 보통 만들었던 걸 이제 요런 거는 이렇게 하겠죠. for bar o observers o.update 이런 식으로 코딩. 뭐 이거보다 이제 더 윗 분들은 for int i는 0부터 observer size 해가지고 만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간결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뭐 바 써도 되고 바 안 쓰고 여기 observer
라고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식으로 만들 거고, 좀 더 하면은 이렇게. 이거 뭐죠? 람다 이용하고 요런 거니까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내가 옛날부터 그냥 반복문을 많이 써왔다 그러면 요거를 반복문을 안 쓰고 스트림 라이벌이나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간결하게 코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보고 바꿔보는 거를 많이 하다 보면 다음에 짤 때는 바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습관을 안 기르면은 평생 for i는 0부터 i는 사이즈 그것대로 계속 짤 거예요. 회사 가서도.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for i는 0부터 i는 사이즈까지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안 해보면 그거를 안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코드에도 이런 코드들을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넣어놓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그 얘기를 다시. 요거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바뀌었는지를 관심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뀔 때마다 알고 싶으면 가장 무식하게 아는 방법은 무슨 방법? 폴링하는 방법이에요. 폴링은 내가 주기적으로 와서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바뀌니 안 바뀌니? 그 다음에는 이런 관찰자 패턴을 써서 이쪽에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푸시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푸시, 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얘가 자동 통보를 해주는데 푸시 방법으로 통보해 주는 게 있고 풀 방법으로 통보해 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푸시는 통보할 때 뭐를 같이 주냐? 바뀐 데이터를 같이 주는 거예요. 바뀐 데이터를 같이 주면은 관찰자 패턴에서는 데이터를 관찰자한테 어떻게 전달했다? 푸시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 방법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하면은 서브젝트 자체, 내 자신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자신을 던져줘. 그러면 그런 방법을 풀 방법이라 그래요. 풀. 왜냐하면은 내가 얘를 받아서 다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메소드를 불러서 데이터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아까 있던 업데이트 하나, 둘, 세 개. 요게 푸시, 요게 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거 읽어보지 말고도 여러분들이 코드만 보고 얘는 무슨 방법? 풀 방법.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사실이 통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알아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게 풀 방법. 여기는 바뀌었다는 걸 알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데이터까지 주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푸시 방법이라 그래요. 자, 어떤 차이? 커플링 측면에서. 커플링 측면에서는 어느 게 더 타이트한 방법이에요? 푸시 아니면 풀? 풀, 푸시. 풀이 타이트한 방법이에요. 이게 타이트하다 더. 얘가 루슬리 돼 있는 거고. 루슬리. 커플링 측면에선. 예. 서로 의존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는 더 끈끈하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끈끈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이 데이터를 알아야 돼. 이 클래스를 인지해야 되겠고 또 뭘 알아야 돼. 이런 애들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뭐다. 그렇지만 장점은 여기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어때? 불필요한 데이터는 안 오죠. 그냥 객체만 오고 내가 필요한 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타이트한 방법이고 얘가 루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옵서버 측면에서는 푸시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더 편리한데 얘는 더 타이트한 방법인데 조금 특이하게 원래 타이트했을 때 웨더 데이터가 바뀌면 수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다. 웨더 데이터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루스리 돼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타이트한 애가 더 나쁜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얘도 이게 바뀌어야 될 수도 있죠. 호출하는 메소 자체를 얘는 타이트하니까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이름을 get temperature를 이름을 바꿨어. 그럼 얘 코딩 바꿔줘야 되지. 그렇죠? 얘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이 데이터를 웨더 데이터가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있다. 그리고 이런 다중 스레드 관련된 얘기도 간혹 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풀 방식을 사용하면 통보와 요 데이터가 업데이트 호출되고 나서 요걸 불렀을 때 그 사이에 데이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바뀐 데이터 그 자체가 오니까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뀐 시점에서 업데이트 호출한 것과 이 get temperature라는 사이에 데이터가 또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푸시풀 그래서 오브저버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푸시, 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푸시는 데이터를 직접 주는 거고 풀은 데이터를 주지 않고 관찰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자로 전달해 주게 되겠고요. 관찰 대상을 받아서 관찰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메소드를 불러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풀에서는. 그래서 타이트, 루스리 개념에서는 풀이 타이트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 또 한 얘기 중에 한 옵저버가 다중 서브젝트를 관찰할 때 만약 푸시 방법을 쓰면 이렇게밖에는 못하겠죠. 업데이트 메소드 이름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옵저버가 서브젝트가 웨더 데이터도 있고 또 뭐 스포츠 데이터도 있어요. 축구 경기 속보도 받고 뭐 날씨 속보도 받는다. 그러면 웨더 업데이트 하는 메소드가 따로 있고 사커 업데이트 하는 메소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풀 방법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서브젝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정의 해놓는 거죠. 이름은 업데이트인데 인자들이 이제 그 서브젝트마다 다른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관찰하고 있는 관찰 대상 목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교가 이렇게 비교가 아니라 주소 비교가 아니라 equals나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한 애가 하나를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한 객체가 여러 개의 관찰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설계하는 이 모습, 이 어디 있어요?
이 모습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콘크리트 오브저버가 관찰하고 있는 관찰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그 여러 개가 다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같은 종류를 몇 개 또 구독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런 거는 되게 고민거리가 된다. 자, observer 패턴, 관찰자 패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찰자 패턴은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자바는 초기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라이브러리에 관찰자 패턴을 구현할 때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로 observer라는 인터페이스하고 observ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했어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를 제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얘는 왜 클래스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observer 패턴 관계도를 보여드리면 이쪽엔 뭐가 있어? 서브젝트 인터페이스가 있고 observer 인터페이스가 있고 각 아래에 구체적인 서브젝트, 구체적인 observer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라이브러리화 하면서 이쪽은 그냥 observer랑 인터페이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애들을 만들고 걔를 observer로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얘만 구현하면 되니까. 근데 이쪽은 얘를 서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클래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공통된 코드 때문에 얘를 클래스로 만들어 놨을까? 뭘 공유할 수 있어서 클래스로 만들어 놨을까요? 서브젝트들은 다 뭘 유지해야 돼? observer들을 유지해야 되죠. 요 add, delete, 아니면 아까는 register, remove, notify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찰자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구체적인 관찰자와 상관없이 다 동일한 코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바는 얘를 뭐로?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전에 그 자바에 있던 이 observable이라고 하는 거나 observer를 이용해서 관찰자 패턴을 만들려고 그러면 서브젝트는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겠고 observer들은 얘를 구현하면 돼요. 구현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속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바는 상속이 다중상속이에요? 단일상속이에요? 자바는 단일상속이죠. 따라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서브젝트가 이미 다른 것을 상속받고 있으면 얘를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자바는 단일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결국 자바 9부터는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안 쓰인다. 안 쓰이는데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될 게 이 자바 9 이전에 자바 8부터 8 그 이하 버전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걸 라이브러리화 했을 때 얘를 클래스로 만들었다. 그럼 왜 얘를 클래스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되겠죠, 이제. 이 서브젝트들은 늘 공통적으로 가지는 코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코드들. 그리고 얘는 set change라는 거 하나 더 있어요. set change. 그래서 set change들은 제가 호출이 안 되면은 notify observer가 불리더라도 통보가 안 됩니다. 통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통보되는 횟수를 set change를 이용해서
약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저 set change를 설정한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통보가 안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푸시와 풀 방법을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푸시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데이터 취하면 될까? 푸시다. 푸시는 뭘 하는 거예요? 통보할 때 뭘 줘요?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 데이터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풀이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정보가 없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빼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걸 만들고 싶다. 세 개, 뭐 온도, 습도, 뭐 기압 이런 거 그런 걸 보내고 싶으면 걔를 아우르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 여기다 보내야 되겠죠. 오브젝트니까. 우리는 세 개의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세 개의 정보를 여기다가 아우를 수 없으니까 그거를 별도 뭐 구조체 같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푸시풀을 둘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얘의 문제점은 이제 클래스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얘를 만들고 싶은데 얘가 원래 다른 애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애야. 그러면 얘를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랬을 때에는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걔를 해세이로 유지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좀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걔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을 수가 없어. 그럼 걔를 멤버로 유지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방법을. 이쪽으로 다 토스해주죠. 요거 구분하는 게 약간 귀찮지만 무슨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원래는 상속받으면 얘네들을 내가 정의할 필요는 없죠. 애드나 이런 거를. 그렇죠? 그냥 쓰면 되는데 물려받을 테니까. 이제는 물려받는 게 아니라 멤버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정의해 놓고 이걸 부르면은 요 멤버에게 위임해 줘야 되죠. 멤버에게. 그래서 자바에서 혹시 내가 하나 상속받는데 다른 거를 또 상속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잖아. 그럼 하나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해제 형태로 유지해가지고 편법으로 다중상속 같은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다. 그거를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옵저버 패턴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직접 만들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써서 옵저버 패턴을 자바에서 구현하고 싶으면은 얘를 활용하시면 돼요. Property Change Listener. Property Change Support 해가지고 요 객체를 하나 유지하고 Subject는 Use Agency가 Subject예요. 그래서 얘를 Property Change Support라고 하는 애를 하나의 멤버로 유지하게 되겠고 그 add 여기 관찰자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는 것들은 요 애한테 add property change listener, remove property change listener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notify observer라는 코드는 fire property change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fire property change. 변했다.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퍼티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퍼티 이름을 news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값
새 값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얘는 관찰자들은 여기에서는 property change listener라는 거를 구현하시면 되겠고, 그걸 구현하면 property change라는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무슨 메소드가 되는 거야? observer의 업데이트 메소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게 오는데 요 이벤트에서 다양한 요 세 가지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어떤 프로퍼티가 바뀌어서 왔는지, 또 옛날 정보는 뭐고 현재 정보는 뭔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한 거야? new value만 얻어냈어요. 요 값만. 근데 이 나머지 값들도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코드는 그 EL에 가면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갔나? 그거 보시면 어제도 리버풀이 이겼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방금 설명드렸던 최신은 아니지만 이제 그 디플리케이트 된 거 말고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를 이용해서 오브저버 패턴을 만들고 싶다. 내가 뭐 복잡하게 오브저버 인터페이스 만들고 서브젝트 인터페이스 만들고 또 서브젝트와 관련된 그 관찰자들 유지하는 코드를 유지하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로퍼티 뭔가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이제 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혹시 나중에 자바에서 그 오브저버 패턴을 구현해야 될 때 좀 더 쉽게 구현하는 라이브러리 써서 좀 더 쉽게 구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있는 그 디플리케이트 된 애는 그냥 옛날엔 그런 게 있었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브저버 패턴의 실제 사용 예, 뭐 이런 데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채트룸, 이런 거, 뭐, 카톡 같은데, 단톡방 있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는 거, 1대1 말고, 그럴 경우에도 한 사람이 대화를, 뭐, 카톡을 보내면 다 거기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들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관찰자 패턴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습에서 해볼 거니까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자바 fx에서 그거 한번 잠깐 코드로 어디 갔어? 이상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보통 GUI에서 지금 버튼을 2개 만들어 놨는데 보통의 GUI는 이제 이런 이제 GUI에서 이렇게 그 사건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 갔어? 단일 사건 처리자 버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set on action 해가지고 사건 처리자를 하나 등록시켜 놓습니다. 사건 처리자를. 물론 이거는 객체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메소드를 등록해 놓을 수 있는데, 보통은 set on action 해가지고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처리자를 몇 개? 하나만 등록해 놔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요 밑에 애플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얘네들은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자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요 한 사건에는 하나만 등록해 놓다 보니까 얘를 관찰자 패턴에서 1대1 관계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하게는 1대1만 쓰는 거지 실제로는 1대 다도 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관심 있는 거예요? 요 사건이 발생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죠. 관심 애들을 다 등록시켜 놓으면은 그 등록된 게 다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다 등록을 해 놓으면 set-on 액션을 이용하지 않고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세 개를 등록시켜 놓으면 얘를 누르면 세 개가 다 실행이 된다. 응? 뭐 별거 아닌데 다 실행이 된다. 즉 보통의 GUI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 형태가 내부적으로는 observer 패턴처럼 되어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요약하면 observer 패턴은 행위 패턴에 해당되고 수준은 컴포넌트 여러 요소 뭐 끽해봤자 이제 서브젝트 오브젝트 두 개 요소가 참여하는 거고 1대 다관계를 모델링할 때 주로 쓰면 됩니다. 한 객체의 상태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줘야지 알 수 없을 때나든지 오브저들이 하나 응용 또는 여러 응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오브저버 패턴을 사용하면 좋다. 장점은 서브젝트에 대한 수정 없이 오브저버를 추가할 수 있으며 실행 시간에 동적으로 추가 제거 가능하다. 반면에 오브저버는 상대적으로 서브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있나? 이거는 예를 들면 풀 했을 때는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푸시하면 좀 달라지는 거죠. 요 의존도라는 거는 푸시인지 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고요. 서브젝트는 오브저버가 업데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알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푸시로 할 건지 풀로 할 건지. 그럼 풀로 하면은 어떤 정보를 줄 건지. 그 다음에 한 오브저버가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구독해야 하는 모델인지 아닌지. 구독해야 하는 모델의 수, 서브젝트의 수, 또 서브젝트가 또 여러 개인지, 종류가 여러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등록을 하고 누가 해제를 해야 되는지, 그 등록하고 해제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젝트는 오브저버가 이번 통보가 유효할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논리가 필요하면은 서브젝트에 구현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전 자바에서는 그 set change라는 메소드를 두는 거죠. 그거는 이런 의미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서브젝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브저버에 구현돼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 복잡하면 요 중간에 또 다른 패턴인데 미디에이터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런 애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발생할 때마다 주는 거고 얘는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이 온 데이터를 내가 출력할지 사용할지 어떻게 할지는
얘가 그 로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얘가 갖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얘네들은 필요한 거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로직이 복잡하면은 여기서 떼내서 미디에이터라는 중간애를 둘 수도 있다. 그럼 얘가 다 얘한테 통보하면은 얘는 여기에 등록돼 있고 얘가 뭐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 스코어를 10분에 한 번씩 얘는 무조건 통보해줘. 근데 얘는 미디에이터는 기존 점수랑 지금 점수랑 비교했을 때 바뀐 게 없으면 통보를 안 해줘.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서브젝트는 무조건 10분마다 통보. 물론 여기다가 골 들어갈 때만 통보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코어가 변하지 않더라도 현재 전반 10분이 지났는데 0대 0이다.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관찰자가 결정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통보가 유용할지 여부는 서브젝트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옵저버의 그 논리가 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사항. 연쇄적 통보가 발생되도록 구현하면 안 된다. 서브젝트가 오브저버에게 통보하고 오브저버가 서브젝트에어 재차 다른 오브저버에게 통보하는 형태. 그럼 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통보를 했는데 얘는 또 다른 애 관찰 대상이야. 또 통보하고. 근데 이렇게 또 빼고 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어요. 서브젝트가 오브저버에 통보하고 이 오브저버가 서브 상태를 수정해서 통보가 반복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루프가 돼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통보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면 안 된다. 이게 여러 번 가도 안 되고 또 반복돼서 루프 형태로 돼도 안 돼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저런 게 복잡하면 중간에 미디에이터 패턴이라는 거를 써서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 사이에 자리 잡아서 그 서로 간의 어떤 복잡성을 줄여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푸시, 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데 1대1 관계야. 그러면 오브저버 패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1대1이 아니라 1대 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오브저버 패턴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이게 이렇게 자동 통보가 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가 얘와 얘만 아니라 얘가 관계 맺는 애들이 여러 애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드코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면 안 되고 그 DIP 그 원리를 잘 따라서 추상화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빨리빨리 왔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드들도 실제 보면 막 동작을 하는데 여기도 이 자체는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리무브는. 리무브가 잘 되려면 이 서버 말고 이 오브저버에 그 비교 연산자가 재정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순전히 주소 비교 갖고 막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요 리무브 오브저버는 그 된다고 해서 실제 좀 큰 응용에서 실제 사용했을 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예제들 뭐 다른 책에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 리무브 오브저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대충 만들다 보면은 실수는 거기서 많이 할 수 있어요. 리무브 오브저버.
그래서 자바 같은 데는 equals를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 C++ 같은 경우에는 뭘 써야 돼? 비교 연산자를 제정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주소 비교가 되고, 주소 비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대로 동작 안 할 수 있습니다.